여러분, 안녕하세요. 예나 언니예요. 아니라 예나 언니 동생인 보건교사 햄토리입니다. 사실 우리 구독자님들 대부분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계시지만 임용고시도 국가시험의 한 종류이기 때문에 공통적인 부분에서 유익한 정보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은 제가 특별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특히 시험을 2번 준비했는데 초시 땐 노량진 가서 공부에만 올인했고 제시 땐 일하면서 시험을 준비했기 때문에 직장인 수험생 분들에게도 공감되고 유용한 정보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 경험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지금부터 제 수험 얘기 썰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수험 기간, 하루 스케줄, 슬럼프 극복법, 면접 탈락 후 어떻게 멘탈을 잡고 다시 도전했는지 등 가벼운 주제이고, 일단은 본격적으로 전공교육학 공부를 어떻게 했는지 공부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 꼭 끝까지 봐주세요. 햄토리 채널! 우선 저는 2019년도에 임용고시에 최종 합격하여 2년째 초등학교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와! 제가 공부한 기간은 총 1년 반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초시에서는 1년간 노량진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2017년부터 2018년 1월까지 노량진에서 공부를 했고, 제시는 2018년 5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했습니다. 초시는 노량진에 혼자 올라가서 준비했고, 제시는 고향으로 내려와 보건소에서 기간제 간호사로 일하며 공부했어요. 제가 교사가 되기로 마음먹었던 이유는 솔직히 교생 실습 나갔을 때 보건교사라는 직업이 굉장히 좋아 보였거든요. 학교라는 분위기가 좋았고 또 아이들은 귀엽고 밥도 굉장히 맛있었습니다. 밥이 얼마나 맛있었는데요? 엄마가 해준 밥보다 조금 덜 맛있었습니다. 또 학교 자체 퇴근 시간이 4시 40분이다 보니까 워라밸이 잘 지켜지는 근무 환경이 아주 좋았습니다. 일하고 계셨던 선생님의 직업 만족도가 굉장히 높아 보였고, 일에만 얽매이지 않고 여행을 자주 다닌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모습이 좋아 보였습니다. 그리고 교생 실습하면서 아이들에게 보건 수업을 해줬는데 아이들이 기본적인 위생 지식이나 성에 관련된 지식이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보건 교육이 많이 필요해 보였습니다. 이 아이들이 올바른 가치관을 가질 수 있게 나의 전공 지식을 활용해 가르쳐주면 참 좋겠다 라는 생각이 꿈을 가지는데 큰 동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제가 초시 때는 학원을 다녔기 때문에 학원 수업이 있으면 수업에 늦지 않게끔 맞춰서 일어났어요. 보통 오전 9시에 수업이 있으면 8시 정도에 일어났어요. 수업이 없는 날은 보통 10시에 일어났던 것 같아요. 전공과 교육학이 일주일에 2번 정도 수업이 있었는데 전공은 한 번 시작하면 9시부터 6시까지였고 교육학 수업은 9시부터 1시 정도까지 했습니다. 저는 수업을 듣는 날이면 수업을 듣고 나서 나머지 시간은 독서실에 가서 공부했어요. 그때 평균적으로 밤 12시까지 공부했던 것 같습니다. 학원 수업이 없는 날에는 보통 아침 10시에 일어나서 독서실에 갔어요. 왜냐하면 제가 잠을 푹 못 자면 오히려 공부할 때 집중이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생활 속의 활력을 위해서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는 운동을 다녔습니다. 처음에는 헬스장을 다녔었고 그 뒤에는 필라테스를 다녔는데 일주일에 한두 번은 가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갔다 와서 꼭 독서실에 갔고 보통 밤 12시까지 공부를 했어요. 공부 끝나고 밤하늘을 보면서 고시원으로 돌아갔던 게 아직도 생각이 납니다. 그때는 고등학교 때 야자 끝나고 집에 돌아갈 때와 같이 뭔가 새벽의 공기 그런 것들이 많이 느껴졌고 기억이 많이 나요. 우선 제시 때 하루 루틴은 제가 일을 하면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근무 시간이 9시부터 6시까지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기간제로 일했기 때문에 실무 업무 위주여서 실무 일이 빨리 끝나고 나면 쉴 수 있는 시간들이 한두 시간 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퇴근 한두 시간 정도에
쉬는 걸 포기하고 항상 공부를 했었어요. 그리고 6시에 퇴근하고 나서 셔틀버스를 타고 공공도서관으로 갔어요. 그리고 저는 셔틀버스에 타서 도서관 가는 1시간 동안 제가 만든 암기 노트를 눈으로 계속 봤어요. 그리고 저희 언니, 예나 언니랑 도서관 앞에서 만나 저녁을 먹었습니다. 저녁을 먹으면서도 음식을 기다리는 시간, 그리고 밥을 먹고 조금 남는 시간, 그런 시간에도 암기 노트를 계속 봤습니다. 그리고 밥을 다 먹고 나서 걸어가면서 소화를 시키고 또 도서관에 가서 새벽 1시까지 매일 공부했습니다. 이때는 공부 시작 시간이 좀 늦었기 때문에 늦게까지 공부를 많이 해서 좀 굉장히 피곤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집에 와서 바로 자고 싶었는데 그날 하지 못하면 죽는다고 생각하는 언니가 더 하라고 시켜서 못하는 날에는 새벽 2시까지도 계속 공부를 하다가 잤어요. 언니는 저에게 항상 말했어요. 오늘 할 일을 다 하지 못하면 죽는다. 그래서 저는 반강제적으로 할 일을 매일 하고 자야 했습니다. 제 슬럼프는 노량진에서 공부했을 때 찾아왔어요. 아무래도 낯선 타지에서 혼자 밥을 먹어야 하는 게 가장 외롭고 슬펐어요. 아무랑도 얘기가 할 수 없으니까 입에 거미줄을 친 느낌이 들었어요. 하루 종일 수업 듣고 와서 지친 날에도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게 제일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때 위기를 극복한 방법이 5월 초에 2달간 고향으로 내려온 거였어요. 5, 6월 2달간은 1강을 인강으로 돌리고 고향에서 밥도 잘 먹고 잠도 잘 자고 친구도 가끔 만나면서 극복했어요. 저는 애초에 2달만 고향으로 내려온 거라서 7월부터 다시 노량진으로 올라갔어요. 마침 7월부터 기본 심화 강의가 끝나고 문풀 강의가 시작하는 시기여서 일주일에 2번씩 스터디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실력이 어느 정도 올라왔기 때문에 스터디를 시작하고 슬럼프 극복에 많은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저는 슬럼프가 왔을 때 마냥 공부만 붙잡고 있는다고 해서 해결이 되는 것 같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뭔가 환기할 거리를 가지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처럼 스터디를 해보셔도 되고 운동을 시작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친구랑 스터디를 같이 했는데 요새는 스터디를 같이 하는 어플도 있고 챌린지 어플이라고 공동의 목표로 돈을 걸고 하는 챌린지 어플도 있더라고요. 수험생은 외부와 굉장히 많이 차단되어 있으니까 뭔가 환기할 거리를 만들어서 다시 의욕을 일깨우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슬럼프에 빠진 상황에서 더더욱 공부만 하라고 하는 건 힘든 수험생을 벼랑 끝에 내몰고 우울증에 걸리라고 하는 말과 같다고 생각해요. 저는 건강관리는 많이 한 편이 아닌데요. 저는 노량진에서 헬스를 3개월 정도 했고 헬스 끝나고 필라테스도 한 3개월 정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에 한두 번밖에 가진 못했어요. 그래도 이런 식으로라도 꾸준히 운동을 하려고 노력을 했고 운동을 못하는 날에는 저녁 먹고 10분이라도 산책을 꼭 해줬어요. 먹고 바로 앉아서 공부하면 소화가 안 되고 더부룩하더라고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노량진에서는 먹을 것이 아주 많답니다. 그래서 먹을 건 많았지만 저는 주로 포장해서 많이 먹었기 때문에 김밥, 햄버거, 컵밥 이런 음식을 자주 먹었습니다. 뒤에 친구가 노량진에 올라왔을 때는 식당에서도 조금 사 먹고 식권을 끊어가지고 한식 뷔페 같은 데서도 밥을 먹었습니다. 먹었습니다. 그리고 고시원에서 혼자 밥을 때울 땐 냉동 볶음밥을 데워 먹거나 반찬 가게에서 나물 반찬 같은 걸 사와서 고시원에 있는 밥이랑 같이 먹었어요. 그랬구나. 계속 같은 걸 먹으면 질리니까 돌아가면서 먹었어요. 그랬구나. 우리 딸랑구가 골고루도 먹었구나. 그랬었어. 저는 공부할 때 잘 챙겨 먹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구독자 여러분에게는 무조건 잘 챙겨 먹고 건강을 챙기시라는 조언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어쩔 수 없이 냉동식품을 먹더라도 야채 샐러드 같은 거를 꼭 같이 챙겨서 균형 있는 식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잠을 푹 안 자면 오히려 더 공부가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초시 때는 8시간 이상씩은 꼭 잤습니다. 아무래도 제시 때는 일하면서 공부하느라 하루에 5시간 정도밖에 못 잤어요. 하지만 저처럼 일하면서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잠은 넉넉히 자는 게 건강에도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면접에서 떨어진 걸 알았을 때
그때는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어요. 제가 이때까지 노량진에서 고생했던 거 생각나고 엄마 아빠도 실망하는 게 눈에 보이니까 정말 속상했죠. 그리고 또 솔직히 좀 너무 억울했어요. 보건 임용고시의 경우에는 수업 시연이 없고 면접으로만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면접 10분으로 어떻게 사람 노력을 가를 수 있을까? 제가 불합격하고 제일 많이 생각했던 게 이거였어요. 이런 시험은 미래가 보장되어 있지 않잖아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공부를 해도 합격하면 1, 안 되면 0, 0.5는 없더라고요. 1에 가까운 수는 없고 되는 것과 안 되는 것만 나누어 있을 뿐이었어요. 그래서 시험에 합격하지 못했는데 최선을 다했네, 어쨌네 이런 말이 아무 의미가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시험에서 떨어지고 재시 준비를 할지 말지 고민한 상황이 오면 스스로 선택하라고 말해주고 싶어요. 시험에 떨어진 사람에게 넌 1년 더 하면 분명 넌 시험에 합격할 거야. 화이팅! 이런 말은 함부로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아무리 내 일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무게를 가져야 하는 말이고 또 본인이 선택해야 후회가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포기하는 것도 용기라는 말이 정말 맞다고 생각해요. 내가 이때까지 해온 걸 포기한다는 게 진짜 쉽지가 않잖아요. 내가 이때까지 공부한 게 아깝고 공부한다고 날렸던 것들이 아깝고 2년, 3년 공부하신 분들이 포기할 수 있다는 게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내가 공부를 계속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는 직접 선택해야 후회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가족들의 강요가 전혀 없었고 알아서 하라고 해서 다시 공부를 해야겠다고 결정할 수 있었어요. 단지 재시 준비할 때는 떨어져도 그 시간 동안 아무것도 안 한 사람이 되기 싫어서 직장 일을 같이 시작했어요. 공부에만 매몰되기 싫더라고요. 내가 이번에도 시험에 떨어지면 나는 진짜 2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한 게 된다는 사실이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1탄 영상이었습니다.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안녕! 햄토리 채널!